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캡틴입니다. 최근에 저희도 알리테무의 공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리오 대표님과 함께 현재 온라인 판매업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개인 셀러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데요. 지금 셀링도 과거보다 더 분주하게 하는 삶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알리테무 때문에 되게 난리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올해 들어서 뭐 알리테무의 영향인 건지 경기 침체의 영향인 건지 매출이 사실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만 안 팔리나? 하고 주변에 막 몇 억씩 파는 셀러들 다 전화해봤는데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유튜브에는 뭐 맨날 몇 억씩 판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저는 줄었다. 리오 대표님은 혹시 매출 어떠신가요? 매출에 있어서는 조금 줄긴 줄었는데 또다시 이제 여름이나 이런 시즌성이 다가와서 그런지 또 매출이 또 올라가는 것들은 또 올라가고 해서 어느 정도 유지나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나 이제 뭐 작년 대비해서는 변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님도 조금 줄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야, 알리테무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온라인 사업하는 사람들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이터상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요즘 뉴스 기사나 이런 거 쳐보시면 알 거예요. 보면 24년 1분기 이제 각 플랫폼별 이용자 수를 보면은 쿠팡이 약 3천만 명으로 1위고 그 다음에 G마켓 옥션 ESM이라고 하죠. 그게 보통 835만 명, 그리고 알리가 807만 명, 그리고 11번가 4위, 그 다음에 테무는 660만 명 정도 순위가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또 보면은 결제액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이용자 수만 많아졌다고 그 플랫폼이 돈을 잘 번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1인당 결제액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결제액 같은 경우는 알리는 보통 3만 원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무는 4,451원 정도, 그리고 티몬이 16만 원, 그리고 쿠팡이 13만원, 그리고 옥션이 13만원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알리테무는 국내 플랫폼에 있어서는 좀 낮은 수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알리가 지금 국내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결론은 최저가를 앞세워서 싸게 팔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한국 관심을 많이 이끌고 한 건 맞지만, 이거에 대한 저는 성과는 아직까지 그렇게 투자 대비해서는 크진 않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뉴스 기사를 좀 참고해서 보면은 비싼 품목보다는 결론은 저단가 품목들이 판매가 많다. 저는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광고도 보면 막 마동석 씨도 나오고 뭐 탕웨이 님도 나와서 막 1,000억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돈을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고. 그래서 일부 법인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입점을 하고 있고 수수료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들은 건데, 내 식품 판매하는 분이 월 판매량이 원래 500건 나가던 게 알리에 입점하고 나서 2,000건이 나간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중국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CS 전화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내일 오는 거 맞냐, 국내 거임에 써놓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뭐 결제가 안 된다부터 해서 그런 CS를 다 받아서 많이 팔림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많이 판매되면 좋긴 하겠지만 얼마나 그 기업에서도 좀 힘들고 어려웠으면 상품을 내렸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직은 뭐 완벽하게 알리가 이렇게 딱 시스템이 됐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알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해서 이런 순위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알리에서 1인당 결제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 보아서 사람들이 알리에서 고단가 품목을 사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그냥 저희 생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셀링을 할 때 알리나 테무에서 사람들이 사지 않는 거를 팔면 되잖아요. 방금 저단가 품목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구매자 입장이라면 이거는 비싸서 좀 부담돼서 한번 알아보고, 그래도 내가 의사소통하기는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국내 플랫폼들이 편하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분석해보고 그런 카테고리를 판매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0만 원대 이상 사더라도 이거를 한 번 고장났다고 버릴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알리 같은 경우는 이런 CS 자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다고 실제로도 하고, 그냥 기사나 아니면 실제 알리 이런 것만 쳐봐도 구매평이나 후기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를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머니캡틴님, 최근 저한테도 좀 질문하시는 것들 많아요. 이제 최근 뉴스에서 막 핫했잖아요. KC 인증 관련해서 구매 대행 품목들 금지한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또 나왔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해서 좀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머니캡틴님이 설명 한번 좀 해주세요. 저한테도 이런 질문 들어왔었어요. KC 인증 받지 않은 직구 품목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하는데 너 지금 구매 대행 하지 않냐? 그쵸. 그럼 구매 대행 못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 수강생들도 많이 하고 지인들 많이 했는데 그거는 초보자분들이라서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부터 KC 인증 없이 직구가 안 되는 품목은 존재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구매 대행하는 업자들, 저나 리오 대표님 같은 그런 사람들은 원래 팔 수 없었는데 중국 판매자들은 알리나 테무에서 그냥 버젓이 원래 팔고 있었던 거죠. 플랫폼을 이용해서 결론을 팔고 있었다는 거죠. 뭐 예시나 이런 거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다이슨 청소기를 구매 대행으로 팔았어요. 네네. 네, 그거를 뭐 어떤 구매자가 구매를 했겠죠. 쓰다가 배터리가 방전이 됐네. 네네. 네, 그 배터리 방전된 배터리만 또 사고 싶잖아요. 네네네. 청소기 쓰다가 고장났는데 청소기를 새로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만 다시 그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것만 따로 직구를 할 수 없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래 안 돼요. 아. 네, 배터리만은 원래 안 돼요. 네, 그 이유는 배터리는 안전상의 이유로 KC 인증 없이 구매 대행이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현상은 중국인 판매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알리든 테무든 쿠팡이든 그냥 올려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안 되는 걸 파는 거죠. 저희 수강생분들이나 이렇게 셀러 하셨던 분들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던 건데 맞아요. 이거를 그냥 공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분들이 맞아요. 헷갈렸나 보네요. 혼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래 모르던 그렇죠. 상황인 거죠. 예. 왜냐 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소비자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쿠팡에 직구인데 배터리 올라와 있는 거 그냥 사셨을 테고 알리나 테무에서 그런 제품들 그냥 사셨을 거죠. 근데 이번에 그런 알리나 테무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구매자들의 조금 반발이 많았죠. 왜냐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걸 싸게 못 사니까. 네, 그런 법안이었는데 그게 보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켜서 또 팔았는데 그쪽은 그쪽 판매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던 거네요. 그쵸. 아무튼 원래 안 되는 품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우리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는 법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완제품이 뭐냐, 그러니까 주 제품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이슨 청소기에 배터리가 껴있으면 구매 대행이 되는 건데 배터리만은 안 되는 거죠. 왜냐 주 제품이 청소기인 거고 배터리인 거니까. 네, 아무튼 이런 품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행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리 테무 관련해서 개인 셀러들이든 뭐 기업 셀러들이든 좀 대처해야 될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개인 셀러보다는 지금 큰 기업들이 아마 크게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네, 전에 들은 얘기로는 자동차 용품 업계 있잖아요. 네. 메이커를 말하면 좀 그렇겠죠. 네. 뭐 차에 거치대. 있는 핸드폰 거치대도 네네. 팔고 뭐 그런 자동차 용품 업계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실 그분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OEM한 제품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똑같은 게 버젓이 그냥 알리나 테무에 팔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딱 단가가 딱 저단가 품목이잖아. 10,000원, 20,000원. 네, 그래서 그분들은 매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고 하고 한 번 쓰고 뭐 몇 번 쓰고 버릴 요량으로 사는 그런 제품들을 취급하는 기업들이나 그런 데는 가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그냥 훼손되고 해버리니까 기업들이 좀 힘들긴 하겠네요. 그리고 개인 셀러들한테는 뭐 영향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살아남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3년차 정도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알리테무의 영향도 많고 뭐 저도 이제 느낀 바도 있고 해서 올해 들어서 뭐 국내 이미 인증 맡겨놓은 것도 있고 인증 받아서 지금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로켓 크로스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봤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 어제 보셨잖아요. 제가 어제 하루에 로켓 크로스로 한 상품만 매출이 155만 원이 나왔어요. 거 그리고 이게 알리랑 테무에 없냐? 아니에요. 또 있단 말이죠. 분명히 있고 저보다 더 좋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로켓크로스로도 판매되고 하는 거 보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은 어떻게 보면 계속 신제품도 나오고 기능이 좋은 것들이 그래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끝나는 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게 개인 셀러들의 특징을 좀 잘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용품 업계를 얘기를 했지만 그 자동차 용품 업계에서 자동차 용품이 잘 안 팔린다고 갑자기 전환을 해서 뭐 생활용품을 팔고 이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갑자기 해외 구매 대행이 잘 돼. 그럼 해외 구매 대행 작품을 내가 그냥 바로 소싱하면 돼. 그리고 로켓크로스가 잘 된대. 로켓크로스 넣으면 돼. 이런 트렌드나 대세를 잘 따라가기에는 개인 셀러들이
용이하다. 그러면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알리 테무 들어와서 시장에 영향도 있고 마침 찾아보니까 소싱해보니까 쉽지도 않고 이 온라인 사업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직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고 뭐 다니던 직장 막 때려치고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뭐 온라인 사업을 해라 라는 거는 진짜 반대고 네. 네, 관심이 있으면 부업으로라도 먼저 좀 해보고 경쟁이 옛날에 비해 조금 심해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막 순수익 1,000만 원 무조건 벌 수 있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좀 요즘 들어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순수익 100만 원, 200만 원은 노력의 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벌 수 있으니까 판단해 보시고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 좀 구매 대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로켓 크로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좀 보수적이고 되게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구매 대행으로 먼저 해서 조금 온라인 사업의 맛을 본 다음에 조금 실력을 키운 다음 그로스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금이 좀 있으시고 실행력도 좋고 빨리 성장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로켓 크로스로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전과 달리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동실다발적으로 해보면서 자금이나 여유가 된다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정답은 없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충 해도 뭐 1, 200만 원은 뭐 나오겠지. 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시던 그 본업에 충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요즘 하도 유튜브에서 뭐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요. 뭐 1,000만 원 버는 게 막 쉬운 것처럼 나오는데 노력을 유튜브에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노력 많이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됐고 우리 수강생들 중에도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은 어떻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꼭 인지하시고 네,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뭐 5천, 6천 이상씩 버시는 분들은 구매 대행도 하고 로켓 크로스도 하고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다? 와 이거는 저도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지만 쉬운 건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로켓 크로스를 하기 위해서 상품을 찾고 뭐 가져와서 하는 이런 모든 단계가 뭐 말로 쉽게 가져와서 넣으면 되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럴 만큼 분석해서 가지고 와서 놓고 어느 정도 수량은 어떻게 판단할 거며 돌발 변수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나도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진짜 안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네, 구매 대행 관련된 컨텐츠도 계속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이 로켓 크로스 관련돼서 초보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컨텐츠도 업로드를 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